맞다. 오늘은 우리 애기 처음 목욕을 할 건데요. 얘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이제 꽉 찬 2개월, 만 3개월 차에 들어가는 아기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는 많이 겁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물의 온도를 말씀을 드리면, 물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아기들은 샤워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놓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몸이 좀 거의 한 80% 잠길 정도 우리가 잡고 있을 거니까 그 정도 해서 하시면 되고, 물의 온도는 평균 체온이 36.5도지만 강아지는 사람보다 1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욕할 때 우리 온도보다 약간 높으면 되게 따뜻하고 도탈하고 느끼죠. 근데 강아지의 온도가 우리보다 1도가 높다고 해서 더 높게 한다면 아이는 너무 뜨겁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의 체온과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물에 손을 담갔을 때 살짝 미지근하다라는 정도? 온도계로 하게 되면은 한 37도에서 38도 사이가 적당한데요. 매번 온도계로 될 수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손으로 했을 때 아주 차가운 느낌의 미지근한 느낌보다는 약간 더 온도가 높은 뜨겁지가 않은 따뜻한 느낌의 미지근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온도가 37, 3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로 아이를 목욕을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 목욕할 때는 제가 샤워기로 하지 않고 여기에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샴푸를 이 샴푸는 거품이 좀 잘 나요. 일단 샴푸를 먼저 아이 몸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넣어서 이렇게 거품을 먼저 내주세요. 지금 영상에서는 전해지지 않겠지만 향이 너무 좋아요. 샴푸 향이 아이들한테 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는 아르간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서 샴푸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에게는 좋지만 강아지 혹은 고양이한테 안 좋은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맡아도 강아지의 어떤 신경 자극을 되게 좋게 하는,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는 그 오일, 그 에센스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 수백 가지 에센스 오일의 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샴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샴푸이기 때문에 향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가 사용을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에센스 오일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미세하게나마 아이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산책 나가고 그런 벌레들한테 많이 조금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벌레가 싫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지만 벌레가 싫어할 수 있는 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산책할 때 하는 외부 기피제 같은 걸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움이 되는 샴푸예요. 네. 향에 대해서는 워낙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킨향 샴푸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네. 목욕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 한번 줘보시겠어요? 파스타 첫 목욕 대비 가자. 처음에 아이를 물에 바로 담그지 마시고요. 천천히. 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에요. 이조차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되게,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웬만하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닿았어. 근데 이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있죠? 천천히 이렇게 적셔주세요. 처음부터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푹 넣고 끼얹는 거 말고는 네, 이렇게 천천히. 살살. 앞발에 한 번 묻히고 뒷발에도 묻히고 또 앞발 묻히고 뒷발 묻히고 몸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조금 묻혀주고 이렇게 천천히. 아이고 느낌 이상해.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리고 아무리 이 샴푸가 그리고 목욕물이 아이에게 해롭지 않다고 해도 가능한 한 최대한 아이의 눈과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목욕을 시켜주시면 돼요. 빌려볼까? 싫어. 귀에도 물이 들어가면 귀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귀에는 눈하고 코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야 하지만 귀에는 사실 아이들 귀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목욕하고 말려줄 때 귀 속을 뽀송뽀송한 느낌이 될 만큼 아주 잘 말려주셔야 돼요. 아빠가 엄살쟁이에요. 무서웠어 애기? 너 물 묻으니까 되게 얇아졌다. 애기가 물 묻으니까 날씬해졌어요. 평소에 이제 처음에 목욕할 때는 지금은 준비된 게 없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픽픽이들이 있으면 알게 해주는 목욕의 놀이처럼 돼야 돼요. 아이한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빠가? 아이고 심장 쿵쾅쿵쾅 뛰는 것 좀. 그래도 잘해요. 잘해요. 이 새끼. 어머. 몸매. 이래서 옷을 버리는구나. 아이 목욕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애기 몸에 노폐물도 빠진 것 같고요. 아이 목욕 시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에 털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살에 다 털로 덮여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목욕할 때 어떻게 해요? 거품 내서 한번 거품 내고 바로 씻어요. 네. 강아지들은 그렇게 하면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우리하고 다르게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샴핑을 해주고 최소 5분 정도 이상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5분 정도 방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천천히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 쓰다듬듯이. 가만히 바닥에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아직 처음이라 무서워서 바닥에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아이랑 교감을 하시면 5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이 이름 불러주면서 괜찮아 이뻐 이러면서 천천히 마사지 해주세요. 꼬리까지. 너무 잘해. 어이구. 내려서 4개의 발 중에 최소한 2개 정도는 발이 닿고 있어 아이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목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샴핑이 아니에요. 헹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깨끗하게 헹구지 않는다면 아이 피부는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샴푸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깨끗하게 헹궈주는 게 더 많이 중요해요. 그 피부병 방지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샴푸는 노폐물을 빼주고 모질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때를 빼주고 건강함을 주었다면 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노폐물을 다 빼주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오게 헹궈주시면 돼요. 목욕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목욕하는 주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견종에 따라 아이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보통 2, 3주에 한 번 하시는 견주분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강아지를 키우지만 우리 푸들은 뭐 5주에 한 번 시키고요. 비숑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시키기도 하고요. 견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디를 다녀왔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욕 주기는 꼭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맞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기가 목욕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추하지 않게 아빠가 잡아주세요. 아이고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죠.
일단 아이 목욕을 할 때 샴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은 아키즈 샴푸로 목욕을 할 건데, 아키즈 샴푸는 아르간 오일이 들어가 있고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목욕이 아주 적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아주 조심한다고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들어갈 수 있고, 더구나 아이들은 눈도 뜨고 있고 그리고 막 혀도 낼름낼름하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목욕물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해롭지 않은, 먹어도 해롭지 않은 그 천연 샴푸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아키즈 샴푸가 아이한테 자극적이지 않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하듯이 막 문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살살 이렇게, 느낌 아시겠나요? 물을 이렇게 수건에 흡수시키듯이. 애기가 만져주는 거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고. 수건으로 잘 감싸주시고요. 그리고 애기 체온이 변화가 없게 잘 감싸주신 다음에, 그리고 체온 떨어지기 전에 드라이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애기 드라이를 할 건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용샵에 맡기면 미용실은 커다란 드라이가 있죠. 근데 집에서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집에는 보통 이런 사람이 쓰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는데, 이건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쓰는 이 헤어 드라이기는 강아지용 드라이기보다 바람이 조금 약하고 온도가 세요. 그러니까 강아지 피부는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하면 피부가 아주 얕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시면 안 돼요. 애기 처음이니까 바람을 중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대보면 약간 따뜻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느낌의 바람이에요. 드라이를 이렇게 높아놓고 애기 드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애기 한번 놔볼까요? 괜찮아, 애기? 워낙 수분이 국산화 수건이라 털이 많이 말랐어요. 천천히 이렇게 드라이를 적응을 시켜줄게요. 이 정도 거리면 애가 안 뜨거울까요? 네, 지금 온도 낮게 했기 때문에 안 뜨거워요. 온도 자체를 낮게 한 상태여서요. 바람도 약하고. 약간만 이렇게 올려서 애기 몸에 드라이 오게 하고 드라이를 하면 되는데요. 애기 몸에 드라이를 할 때는 살살 빗질을 해주시면서 드라이를 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가족이 있다면 누가 드라이를 잡아주면 저게 가장 좋겠죠. 아빠가 한번 빗질 한번 해보실까요? 드라이는 정말 아이의 털이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잘 말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몸이 젖어있는 채로 있으면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로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뽀송뽀송한 느낌이 난다 할 정도로 잘 말려주셔야 돼요. 아이의 빗질은 피부 가까이부터 빗질을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강아지의 털이 난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털이 지금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볼륨을 살리는 정도도 아니고 아직 애기라서 천천히 빗질을 해줄게요. 천천히 손바닥씩 천천히 해주시면 많이 자랐나? 많이 자라요. 되게 달고 말려주고.
그리고 지금 가능한 목욕을 하고 말릴 때에도 내가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털을 말리세요. 얘가 이쪽에 있으면 드라이를 움직이시고 내가 드라이가 여기에 있는데 얼굴을 말리고 싶다고 아이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아, 그냥 하고 항상 싶은- 모든 거의 기준은 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아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이 상태로 얼굴 말리고 싶으면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드라이로 가고 몸으로 가고 다리로 가야지 아이를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는 그 작은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아이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귀청소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청소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귀청소하는 게 너무나 무섭다 그러면 목욕하기 30분 전에 귓 속에 이어폰을 넣으시고 목욕을 하시면 아이들은 귀에 뭐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거북하고 싫어해요. 들어가는 순간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귀 속에 이어폰을 넣고 아이가 목욕할 때 자연스럽게 풀게 만들어주면 귀 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모두 빠져나와서 자연적으로 귀청소가 될 수 있고요. 귀가 혹시라도 안 좋거나 이렇다고 너무 자주 하시는 우리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귀청소의 주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아이인 경우에 포메라니안이나 치아와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얼굴 앞에 이 부분이에요. 머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드라이가 가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수분이 흡수가 잘 되는 이런 티슈 같은 걸로 앞에 물기를 흡수시켜주세요. 그러면 거의 드라이를 말린 상태로 뽀송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얼굴에 드라이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를 사용하시면 아이가 좀 더 거부감 없게 털을 말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잘해. 이게 너무 잘하네. 이게 목 아래를 봐도 뾰족하면 촌스럽다. 졸리니? 애기 드라이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애기 아직 발톱 안 깎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접종이 다 끝나고 샵에 미용하러 갈 때까지 되려면 발톱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우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집에서 발톱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강아지용 발톱깎이예요.
근데 여기 한번 더 보실래요? 파스타 발을 보시면 아이 발에는 이게 너무 커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발톱을 잘라야 되거든요. 아이 발은 정말 보시면 바늘같이 얇아요. 바늘같이 얇아서 이걸로 발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거 보세요. 바늘같이 얇아요. 바늘같이 얇아서 이 발톱에 이걸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일단은 잘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아이가. 그래서 강아지용 이것보다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통 애기 발톱을 그러면 이런 강아지 발톱용 글라인더로 갈아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강아지들은 진동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아직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드는 아이인데 이 진동에 아이는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아이에게 클리퍼나 이런 글라이너나 이런 식의 진동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손톱깎이에요. 사람용. 저는 이걸 써요. 아이에게. 조그만한. 굉장히 작죠? 근데 굉장히 작은데 대신에 이거는 사람하고 같이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 어차피 이거 별로 1,000원, 1,500원 밖에 안 하죠. 손톱깎이 아이만을 위한 거를 별도로 가지고 계세요. 사람하고 같이 쓰지 마시고요. 이 아이는 핑크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사람 손톱도 보면 핑크색이 있고 흰색이 있죠. 흰색만 손톱이고 그 핑크색을 자르면 혈관이기 때문에 아이 발에서 피가 나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는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발톱을 깎다 피가 났어. 아이 미용하다가 피가 났어. 그러면 나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요.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못될 짓을 한 것 같아서. 사람이 받는 트라우마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피를 내지 않는 게 아이도 좋지만 사람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 굉장히 서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톱에 피를 내지 않게 하려면 핑크색이 아닌 흰색만 자르셔야 되는데 이 바늘같이 얇은 이 발톱을 흰색만 이렇게 똑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발톱을 지금 아이는 지금 발톱이 아직은 안 잘라도 돼요. 아직은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안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아빠가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길면 강아지용 전용으로 따로 사세요. 손톱깎이를. 그래서 그 핑크색 앞에 흰색까지만 얘로 똑똑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적어도 한 7개월 이상, 7, 8개월 이상 지나야 그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아이 발톱이 너무 작고 얇아서 이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얘가 잘랐을 때 소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로 잘라주는 게 강아지가 느끼는 소리가 더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꼭 아기가 아니어도 유난히 성경이지만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뭐 2kg 미만 그런 아이들은 손톱깎이를 사용해서 발톱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